영남 알프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영축산, 가지산, 신불산 등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을이 되면 꼭 가봐야 될 산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로 천왕산인데요. 천왕산에 억새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수려한 춘봉이 빼곡히 들어선 영남 알프스. 가을엔 유독 발길을 당기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다들 짐작하시죠? 와, 이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예. 좀 이렇게 붉은 빛이 좀 보이네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산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베네잖아요, 베네. 이천리, 베네. 보면 배꽃이 막 떠내려가잖아요. 돌배나무 쭉 내려간다. 그래, 베네거든요. 베네골. 그래, 베네골 저리 내려가면 이제 그 낙동강이 나오잖아요. 양산 운동 지나서 내려가면 낙동강이 보이고 멀리 금식산 보이네요. 네, 여기 쪽은 어디 산인가요, 선생님? 여기 가면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사자평 평원이거든요. 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이제 그 제약산, 천왕산은 안 보이는데, 그쪽에 이제 사자평이 바로 저쪽에 넘어 있죠. 저쪽 방향. 그럼 오늘은 어디에 갈 것인가요, 우리?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사자평, 천왕봉, 사자평, 제약산을 보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럼 가볼까요, 선생님? 예. 등산로 초입부터 울긋불긋 단풍이 격렬하게 환영을 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 정상으로 다가가니까 단풍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예. 너무 예쁘네요. 예, 그렇지. 노랗게 물든 거는 이제 생강나무, 또 이제 떡갈나무 종류고, 또 붉게 물든 거는 불나무라 그러잖아. 불나무. 제일 먼저 물들잖아요. 불나무. 그래서 그 온갖 나무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이 양쪽으로 경사가 진 게 여기는 지금 산 꼭대기 같아요. 예, 그렇죠. 이쪽은 이제 밀양 얼음골이거든요. 저기 반대쪽은 이제 그 베네골이고, 그리고 아주 천길랑 떨어집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건 땅이 좀 단단하니까 남았는데 이쪽은 다 침식이 됐잖아요. 침식돼가지고 뾰족한 우리가 그 능선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요. 저희 저쪽으로 가면 어떤 산인가요? 그래 저리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자평 그 평평한 곳이 나옵니다. 와, 이 억새가 쫙 펼쳐져 있어요. 예. 억새가 지금 가을빛이 조금 한창입니다. 단풍 터널을 지나니 대평원이 나타났는데요. 억새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려면 꼭 통과해야 할 문이 있는데요. 산 꼭대기에 문이라니.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근데 여기에 웬 문이 있네요? 이 문이 그 사모목장 정문이거든요. 사모목장이라고 1960년대 중반에 목장이 큰 목장을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에 목장이 있었다고요? 예. 사자평 전체에 이제 목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민의 우유를 많이 먹이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목장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백동왕이라는 분이 여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젖소를 수백 마리 이제 갖다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사모목장이라는 게 1호 목장이 제주도 송당 목장이고 2호 목장이 또 다른 목장이고 3호 목장이 이 목장이거든. 정부에 지원을 했던 그 젖소 값을 지원해 줬던 큰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꾼들도 많았고 막 그 이제 이래 막 돈을 들여가지고 이래 막 울타리도 치고 이래 문도 만들고 이래 철기둥이잖아요. 문을 막 소가 도망을 못 가게 그 흔적이 자체가 이제 남은 겁니다. 상상해 보니까 그 알프스 목장처럼 그 젖소들이 쫙 있었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때 그 스위스 알프스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지. 산지에다가 이래 그 젖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관리하고 하는 그 알프스 영남 알프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스위스 알프스하고. 젖소가 뛰어노는 사자평 초원. 잠시 상념에 젖어보는데요.
젖소뿐 아니라 농사도 지었던 옥토였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와, 억새가 너무 예, 예. 예뻐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억새. 네. 억새가 아주 좋습니다. 억새 평원이죠. 이게 이제 130~40만 평 돼요. 그리고 여의도 땅보다 넓어요. 사자평이라는 곳이 쫙 이렇게 이제 그 땅이 엄청 굉장히 넓죠. 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여기 이제 짐승이 많이 살았어요. 뭐 호랑이라든지 네. 표범, 곰도 살았어요. 곰도 살았고 네. 뭐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그 자연 그대로 막 참 뭐 야생 사파리잖아요. 네. 월드 다 이렇게 다니던 그대로 하나의 그 자연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안 살았나요? 한 일부는 살았어요. 일부는 여기 사는데 주로 사람이 사는 곳은 이제 저쪽에 이제 산 넘어 저쪽 뼈아래 이제 많이 자랐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사자평 정착촌이라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1950년대 6.25 끝나고 한 100호 정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호가 한 500명 정도 여기 와서 천막을 치고 살다가 이제 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꾼 거는 감자, 옥수수 이런 걸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사를 지었단 말인가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화전민입니다. 화전민. 그러니까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네.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땅이 이제 그 주인이 없는 땅이잖아요. 국유지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집을 짓고 살면서 농사를 지게 된 거죠. 그래 주로 이제 심은 작물이 이제 옥수수하고 감자라 그래요. 네. 감자. 왜냐면 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걸 심어가지고 이제 그 감자는 뭐 이제 무공의 감자잖아요. 그래서 미8군에 납품을 했답니다. 미군에 이 감자가 이제 심어가지고 굵어지니까 이렇게 네. 납품해가지고 뭐 좋은 호응을 받고 네. 옥수수도 그랬고 뭐. 은빛 물결의 억새밭에 눈길 끄는 나무가 있습니다. 수백 년 수령을 자랑하는 돌배나무인데요. 사자평이 한국 돌배나무의 자생지였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와, 저 이 돌배나무를 처음 봤어요, 선생님. 아, 예, 그러셨어요. 네. 예, 예.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아. 예, 여기 굉장히 많아요. 네. 이쪽을 쫙 보면 나무 다 돌배나무거든요. 네. 근데 이 돌배나무 많이 자생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그 봄 되면 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잎이 살아 있거든요. 네. 잎이 큰 잎사구가 열리고 그 돌배나무가 저 장가지 끝에만 다 달려요. 그 돌배가. 네. 그 돌배나무 엄청 많이 열리는 겁니다. 땅이 이제 비가 오면 땅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버렇게 땅이 봄 되면 한 6월달, 7월 되면 덮입니다. 네. 덮이면 그거 참 장관입니다. 돌배나무 떨어지는 게 이래 네. 보면 이래 막 주스 볼 수도 있고 떠내려가기도 하지만 저 베네골 같은데 이천리 같은 데는 많이 떠내려가거든요. 네. 배에 내를 따라 떠내려가면 이래 돌배나무가 흘러내려오면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러니까 야생배가 자생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이 사자평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자생하는 곳. 그래서 그 여기 밑에 이름이 베네골인 거예요? 예, 베네골이죠. 베이자 이천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베네골이다. 사자평을 품고 있는 천왕산. 그 너울은 품이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자평 한켠에 또 유명한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전설을 품고 있는 제약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 산이 정말 아름답네요, 선생님. 예, 예. 그런데 저쪽 산은 어떤 산이에요? 아, 저거는 제약산입니다. 제약산 1120m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짤록한 데 있잖아요. 저 억새밭이 있어요. 저기서 올라가면 됩니다. 쭉 올라가면 저 산 네. 정상에 가는데 그 뭐 길이 썩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많이 올라가지요. 제약산입니다. 제약산이고요. 예. 근데 저 제약산은 약초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아, 예, 예. 그 산에 가보면 약초 냄새 막 나요. 들어가면. 그래서 저 산이 이제 그 약초가 뭐 당귀라든지 뭐 더덕이라든지 네. 뭐 감초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뭐 온갖 맹문동이랑 온갖 약초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지산이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 동아일보에 보면 1938년도 기사에 이런 게 있다고요. 보면 밀양 제약산에 138종의 그 약초 이제 채집한다 이 말인데
그 채취 방법이 이제 과제다 이래 돼 있거든요. 무성하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약 100년 전에 기사에 난 거죠. 그래 신문에 약초가 있다는 걸 이제 저 증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산에 가보면 이상한 약초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원래 이 지역 저 산 이름이 제약사이잖아요. 네. 원래 이름이 영정산이 있습니다. 제약사인데 영정사라고 그 영일의 신령스러운 영자에 못정자 영정이라 그랬어요. 그 약 그래서 이 약을 이제 먹고 어떤 사람이 그 샘물가에서 약을 먹고 이제 그 세제가 먹고 병을 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신라 왕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정사 그래 지금 표충사라고 있잖아요. 네. 그 진리 옛날에 영정사였습니다. 영정사. 그래서 그 신라 왕자가 서랍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여 와가지고 저 산 밑에 가서 표충사 자리에 가서 그 집을 지어놓고 이 산에 약을 캐가 먹고 막 약을 캐가지고 요 캐가 먹고 병을 났었다. 네. 그래 그 샘물을 떼가 마셨다. 그래서 영정사가 그 이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신라 그 왕자 이름이 수종왕자라 수종왕자. 그게 누구냐면 신라 흥덕왕입니다. 흥덕왕. 흥덕왕이 그러니까 옛날에 청인 시절에 그 몸이 허약해가지고 이 산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약을 캐먹고 병이 났었다. 네. 그래서 이 산의 유래 이름이 바로 제약산이 거기서 유래되었다. 또 포충사 이름이 영정사라는 절도 바로 거기서 유래된 거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 보면 누군가 꼭 이런 약초를 캐놓은 것 같아. 곳곳이 이래. 이 산을 쭉 138종의 약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가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표충사의 옛 이름이 신령스러운 우물이 있는 절 영정사였다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138종의 약초가 있다는 제약산. 영남 알프스의 보물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천왕산과 제약산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대자연 속의 역사지요. 이 참 이 자연이 넓잖아요. 네. 여기는 사람을 숨겨주고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많습니다. 옛날에 참 그 바톨릭 바켓에 피난온 사람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옛날에 뭐 도자기 굽는 사람들 얘기도 있고 참 캐보면 캐볼수록 얘기가 많은 곳이 바로 이 천왕산, 이 제약산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곳을 잘 갖고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 한층 매력이 더해지는 산. 천왕산과 제약산인데요. 두 산을 품고 있는 사자평이 있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억새와 역새가 사람 숨쉬는 땅, 사자평을 강추합니다.